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록적인 폭우에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첫 신고가 있은 뒤 이 남성을 발견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요.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모습입니다. 도로는 이미 빗물로 가득 찼고 문 입구에 소방관과 주민들, 소방차도 한 대 서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새벽 2시 52분. 당시만 해도 건물 지하 2층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침수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3시쯤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2층 내려갔더니 바닥 물 차 있고 1층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 3cm 물이 차고 있었고. 그런데 24분 뒤인 3시 16분. 누군가 지하 승강기 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며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를 받고 38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에 소방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본격적인 구조까지 20분이 더 흘렀습니다. 소방관들은 4시 10분까지도 승강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옥상에서 승강기를 수동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강기 안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발견됩니다. 소방당국은 다른 노래방 화재를 진압하다 오피스텔 도착이 40분 가까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침수 사고에 투입돼 오피스텔로 출동한 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네. 차량 침수, 네. 차량 지붕에 사람이 네.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승강기 침수가 우려되면 건물 관리자는 승강기를 물이 찬 층보다 높게 이동시킨 뒤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건물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논산시는 오피스텔은 6년 전 지어졌고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에 있던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배수 펌프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대전 유등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통행이 전면 차단된 소식 전해드렸었죠. 대전시는 대교의 일부라도 재개통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왕복 8차로의 대전 유등교 입구에 전면 통행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가 차단되면서 시내버스 19개 노선이 지연 운행되고 이 가운데 2개 노선 9개 정거장에서는 아예 버스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우회하는 상황이라 대전시와 경찰은 신호등 설치와 차로 도색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거센 하천 물살로 교량 일부에 뒤틀림 사고가 난 건 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난 10일 새벽으로 추정됩니다. 교량을 떠받치는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서 양 방향 모두 일부 상판이 주저앉은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직접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기둥 2개가 뒤틀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선 대전시는 24개 기둥 가운데 다수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서구에서 중구로 가는 4개 차로는 공사에 최소 1년, 연말 트램 착공이 예정돼 원래 철거 예정이던 중구에서 서구 방향 4개 차로는 최소 3년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 넘게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이런 큰 구조물이 이렇게 비가 와서 틀어진다고 보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엉터리 공사를 했다고 보는 거지. 대전시는 그러나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트램 노선 구간이 아닌 반대편 4개 차로도 재가설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유등교를 지나는 도로의 완전 정상 운행은 지금으로선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 갑천변이 침수된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하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건설하는 것은 침수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와 운영비 상승 등을 불러오는 전형적인 재정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1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룡동 대전 컨벤션센터 앞 갑천 둔치 일원의 야외 물놀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의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송두리째 물에 잠겼던 소식 전해드렸죠. 물이 빠지면서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막막한 현실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는 온데간데 없고 주택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던 작은 마을. 마치 섬처럼 고립됐던 이 마을에 물이 빠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몸만 빠져나오라는 이웃의 다급한 전화에 아내와 딸을 깨워 수마를 피했던 김용태 씨. 뻘밭으로 변한 집안. 석 달 전 새로 산 냉장고와 세탁기는 모두 망가져 나뉜 겁니다. 딸 방은 떠내려온 침대가 문을 막아 아예 열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집을 찾았던 아내는 울다 지쳐 대피소로 돌아갔습니다. 참, 그 웃음뿐이 안 나오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건질 것도 없고, 그래 지금 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엉켜버려 갖고. 주택 벽면에는 물이 들어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집안 내부를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물이 들어찬 집안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살림들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나라도 성한 것이 있을까?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를 부지런히 꺼내보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진흙이에요. 쓸 게 하나도 없어갖고 휴대폰밖에 없어요. 휴대폰만 들고 나왔거든요. 저도 어제는 울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보트로 긴급 구조된 주민 36명은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큰 위안이지만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편한 몸에 챙겨 먹을 약도 많은 노인들은 더 힘에 부칩니다. 하룻밤을 여기서 잤거든. 그래도 그렇게 궁금하고 갑갑해요. 얼른 가고 싶지, 집에.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 다음 주에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3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피해 등으로 논산 100가구 123명, 서천 31가구 31명, 부여 7가구 12명 등 147가구 205명이 마을회관이나 친척집 등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대전에서도 39가구 73명의 이재민이 인근 복지관 등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 세트와 소형 텐트 등을 제공하고 식사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충남에서는 축구장 10,000개 면적에 가까운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받고 충남에서만 5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길렀던 인삼밭이 초토화됐고 3년 연속 비 때문에 농사를 망친 농민도 있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피해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금산의 한 인삼밭. 차광막을 바치던 지주목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인삼의 이파리와 줄기는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인삼밭은 수확을 1년 앞두고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5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인삼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진흙 속을 파헤쳐 봅니다. 기계를 대지도 못하고 좀 건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봐야 인상금도 싸고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 3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 부여의 한 비닐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장화가 절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빗물이 차 있고 떨어진 노각들은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비 때문에 오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민은 또다시 물바다가 된 비닐하우스를 보며 망연자실합니다. 첫 수확 이제 시작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갖고서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8월 달까지 이제 4번 내지 5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 수확을 지금 하나도 못 하는 실정이에요.
한껏 연근 수박은 물을 먹는 바람에 껍질부터 물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도 지난해에도 폭우 탓에 수박 수천 개를 버렸는데 이제는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루 저녁에 그냥 싹 망가지다 보니까 가슴이 진짜 찢어지고 너무 아파요. 계속 여름에 이제 피해가 많은데 진짜로 이제 접고 싶어요.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충남의 침수된 농경지는 모두 7,000헥타르, 축구장 9,800여 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도의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대전시 대흥동 모 주차타워 지하에서 불이 나 주변 13층 건물에 있던 3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130명을 투입해 2시간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천안에서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나 집기류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전시 상성동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여성 동승자와 함께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12시간 반 만인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술을 조금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로 측정됐지만 동선을 역추적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전시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후반의 남성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글로컬 대학 30 실행계획서에 담을 한밭대와 통합에 대한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66.7%로 나타났습니다. 구성원별로는 교수와 교직원의 찬성은 높았지만 10,000여 명 가운데 83%인 9,300여 명이 반대한 학생들 의견은 투표 결과의 가중치 20%만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체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충남대는 한밭대의 통합 찬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글로컬 대학 30 본심사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